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는 쇼펜하우어가 좋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예속된 의지의 속성이라든가 특징이 어떤가를 살펴봤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약간 복습하는 차원에서 쇼펜하우어적인 통찰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이 페이지가 이제 나왔습니다. 각 장마다 그 챕터가 끝나면 항상 이런 통찰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욕이든 식욕이든 간에 우리가 본능이 충족되면 그게 오래 가는가? 절대 오래 가지 않죠. 그리고 지나가는 쾌락처럼 느끼고 후회하게 되죠. 충동이 당신을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고, 충동적인 속성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부으면서 죽을 때까지 사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뭐 다른 존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동물이나 이런 존재들도 동기, 실질적인 이유와 그것을 그렇게 했던 실질적 이유와 구실, 즉 표면적으로 상대방에게 보여주거나 합리화를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내민 어떤 진짜 이유를 감추기 위한 이런 이유들 있죠. 그런 것들 간에 항상 차이가 있는가? 이 동기와 구실 간의 갭, 괴리, 그 차이 엄청나게 크죠. 왜냐면은 어떤 인간이든지 자기 자신이 상대방에게 좋게 보이길 원하지 상대방에게 나쁘게 보이길 원하는 인간은 없고, 내가 한 행동이 최선의 행동이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잠겨 있길 바라지, 내가 한 행동이 최악의 행동이었을 거라는 그 상상에 빠져가지고 괴로워하길 바라는 인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누군가에게 화가 났다면 당신의 화를 분출할 구실을 그 사람에게서 찾은 것 아닌가?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동의하는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동의하는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확실히 그냥 동의합니다. 이 말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가 났다면 그게 이제 누적돼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종의 트리거, 그 사람이 그냥 불을 붙인 거지, 사실상 성냥이라던가 기름이라던가 이런 뭐 가연성 물질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은 거기에다가 불을 지핀 그 마지막 단계의 역할을 했을 거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서. 그죠? 그래서 우리의 적대감을 보여주기 위한 기회에 불과하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의 모든 다른 기분 변화들은 이런 식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기쁨이라는 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퍽 하고 터져 나오는 경우는 적어요. 이전에부터 뭔가 쌓여있고 누적되어 왔던 그런 심리 상태가 촉진되고 촉발돼가지고 마지막에 격화되는 경우가 많죠. 기쁨이나 슬픔이나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노를 했을 때 이 이유가 진짜로 그 인간이 열받게 해서 그 인간 100% 순도 100% 인간 때문에 열이 받은 건지, 그게 진짜 이유인지, 아니면 우리의 신경질과 짜증을 풀기 위해서 단순히 이 기회를 선택한 것,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마음작용을 보면 이렇게 힘과 관련된 단어로 비유되어 표현할 만한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의 작용을 살펴보면 욕망 분출을 위해서 어떤 뭐 수액 상승이라든지 무게감에 따른 뭐 낙하, 그리고 뭐 필요성과 연관된 충동 본능, 뭐 어떤 사람 혹은 어떤 것에 끌리는 뭐 자기작용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봤을 때 당신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이 분출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무분별한 에너지를 쏟아내기 위한 일련의 기회들 아닌가. 자,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상적인 일들이 사실상 끊임없이 밑에서 끌어오르는, 우리 내면과 우리 가슴에서 끌어오르고 농축되어 있고, 언제 발산할지 그 기회와 그 계기만 찾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강렬한 에너지를 쏟아내기 위한 일종의 기회이자 그 상황을 제공하는 게 아닐까. 우리의 일상의 일부분, 그 부분들이,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우리의 어떤 감정이라던가 우리의 욕망, 그리고 어떤 분노를 가장 자극시키기 쉬운, 그리고 가장 코드가 맞는, 가장 전기가 잘 통하는 사건이 그 우리의 어떤 트리거로서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 감정이라던가 분노를 분출시키게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행동과 태도는 다양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근원은 같지 않나. 모터 비슷한 것이 작동하지 않나. 그러니까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리의 내면 속에서
우리의 이 에너지라던가 어떤 이런 충동 같은 것들은 계속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표면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드러날 기회만 찾고 있을 뿐이지, 항상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는 거예요. 용광로처럼. 그러다가 그게 이제 화산처럼 대지를 뚫고 이제 폭발해서 나오는 그 계기, 그게 그냥 일상적인 일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격 중 하나가 이런 다양한 경우를 만나서 표출되는 건 아닌가라고 말을 하는 거죠. 흔히 이런 말을 한다. 나는 좋아졌어. 전과 같은 실수는 난 이제 반복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적 작업을 통해서 당신의 단점들은 버려졌는가? 정말 버려졌나? 정말 내가 그 단점들을 완벽하게 버렸나? 하면 우리의 이제 인격이 어떤 면이 개선되었는가 스스로한테 물어보면 사실 상황이 변해가지고 우리의 나쁜 버릇이 나타날 기회가 사라진 거지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인격이라던가 단점들이 버려졌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또 단점이 나타난 적은 없는가? 전 이런 경우가 거의 수두룩했습니다. 저는 제가 고쳐진 줄 알았는데 나쁜 버릇이 그것은 그냥 고쳐졌다고 믿고 싶은 거였고 상황을 스스로가 제거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스스로 도피했던가. 근데 결국에는 상황의 도피라던가 스스로 정신승리에 불과하지 그런 유사 상황들, 유사 케이스에 처하면 어떻다? 똑같이 그 본성이 다시 발현된다. 언제 사라졌냐라는 것처럼 다시 또 끌어오르면서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한때 그랬던 것과 같은 조건이 다시 모이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나쁜 버릇이 표현될 것 같지 않은가. 이거는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뭐 인간을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뭐 얘기를 하는데 단지 뭐 그런 이유를 떠나서 인간의 습성이라던가 그 동물성에서 사실상 인간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저는 봐요. 쇼펜하우어의 생각이 정말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챕터네요. 예속된 지성. 의지만 예속된 게 아니라 지성도 예속되어 있다. 변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성은 의지에 복무하는 자이므로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우리의 지성이라던가 어떤 심사숙고 판단은 사실상 의지에 봉사한다라는 거예요. 즉 충동과 어떤 욕구에 봉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핑계거리하고 명분하고 해석집, 그러니까 주석을 달 뿐이지 그 내용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의지에 봉사하는 지성은 의지에 명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앞에서 이야기했다. 우리는 자유로운 결정권도 없고 우리의 행동을 선택할 능력도 없다. 자율성이라는 환상, 자유의지라는 환상을 가져도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며 우리의 정신은 늘 의지의 힘에 예속되어 있다. 의지가 원하는 대로 결국 우리의 행동을 짜맞추고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 전적인 내 개인의 힘에 의해서 선택했다라고 자발성에 의해서 선택한다고 착각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위기에서 벗어나면 또 위기에 봉착하듯이 실수는 실수로 또다시 이어지고 우리는 비이성에 마치 놀이개 같으며 우리의 삶은 피할 수 없는 병리적 요소로 가득하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양 속에서 길을 잃는다. 겉모습 속에서 길을 잃는다는 거죠. 표면적인 어떤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관중하는 질서체계는 우리 정신이 만든 것이다. 이 아름다운 조합 아래 힘들이 대결하고 있고 그 조화, 사회, 구조, 어떤 평온처럼 느껴지는 고요 그 아래에서 뭐가 대립하고 있다고요? 각각의 개인의 욕구와 욕망, 충동들이 암묵적으로 대립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그런 충동들 속에서 여기에 순응했다가 저기에 순응했다. 그러니까는 이거죠. 개인과 개인과의 갈등 속에서 의지와 의지가 대립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 안에서 하나의 의지와 또 다른 의지가 분할돼가지고 서로 이제 나눠져가지고 대립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순응했다가 여기 순응했다, 저기 순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순응하면서 왔다 갔다 할 그런 능력밖에 없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한 사람의 성격은 전체적인 정신적인 특성으로 이로써 다른 사람과 구분되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성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의 개인의 어떤 고유한 방식이겠죠. 그것은 정신적 특성이긴 한데 다른 사람과 구분되게 만들어주고 각자의 행동으로 표현된다. 근데 이런 행동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은 그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의지가 서로 다르게 발현되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의지의 본질은 같지만 성격은 살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 정해진다. 그래서 이것이 각 개인의 정체성이자 본질이 된다. 우리는 이 점에서 어떤 자유도 없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우리의 행위에 다양성 속에서 멈추지 않고 표현된다. 개인이 표현되는 것은 개인이 하고 있는 행동, 그죠? 그것으로 알아볼 수 있죠. 말로써 개인을 증명한다라고 보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사실상 인간을 증명하는 것은 매일매일 그 사람이 뭘 하면서 살아가는가가 사실상 그 사람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변질되지 않는 성격은 가령 떡갈나무가 이파리, 꽃, 껍질, 열매 같은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원리와 같다. 그러니까 식물이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런 게 있겠죠. 뭐 벚꽃나무는 이제 벚꽃 줄기 잎 해가지고 뭐 줄기가 아니겠구나. 벚꽃 이제 뭐 꽃봉오리 해가지고 꽃, 그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낙화하는 것까지 벚꽃나무가 가지고 있는 낙화 방식이 있는 거고, 그죠? 뭐 은행나무는 은행나무만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또 다른 낙화 방식이 있는 거겠죠. 버드나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식물하고 비유해서 봤을 때 변질되지 않는 성격은 이와 같다. 그래서 인간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플라타너스 나무가 밤나무와 떡갈나무와 구분된다면 이러한 것으로 구분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나무는 전체적으로 보자면 한 가지 노력이 계속 반복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다. 그 단순한 첫 가시적인 형태는 섬유질이다. 이어 비슷한 섬유질까지 연합해 가지고 이파리, 잎, 꼭지, 나뭇가지, 줄기 등을 만드는데 우리는 이러한 산물 속에서 같은 노력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행동은 형식만 변화될 뿐이지 거기서 어떤 관념적인 성격의 반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꾸준히 술을 사갖고 와가지고 밤마다 술을 사갖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면서 이제 그 사람은 그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규정돼 버린 거야. 이미 그 사람의 본질은 그걸로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행동의 형식이 만약에 변화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술을 사러 왔는데 어느 날은 막걸리를 사러 왔다가 어느 날은 뭐 참이슬을 사러 왔어요.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술을 먹는 인간, 즉 나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어서 술에 의존한다라는 그 성격 있죠. 관념적 성격. 그거는 변화된 게 아니죠. 그죠? 형식만 변화된 거 아니야. 뭐 새벽 4시에 왔든 새벽 1시에 왔든 형식만 변화된 거지. 막걸리인지 참이슬인지만 변화된 거지.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 개인의 관념적 성격이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행동 전체를 추론하면 경험에 의거해서 귀납적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행동을 통해서 귀납적으로 성격을 정할 수 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 1번 행동, 2번 행동, 3번 행동 해서 100개의 행동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견적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죠. 한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성격을 도출하면 그의 모든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각 개체에 불변하니까 우리 각 개체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이나 우리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나쁜 행동이 앞으로 있을 여러 다른 행동의 담보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롤랑 조페 감독의 영화 미션에서 로버트 드니로는 로드리고 멘도자라는 인물을 연기했는데 생명에 대한 존중보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우위에 놓는 인물이다. 저는 미션을 안 봤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벨로크 선생이 이제 옮긴 거겠죠. 이러한 성격 때문일 수 있지만 사랑 때문에 사람을 살해하기에 이른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미리 이제 공지라고 해야 되나? 미리 경고를 드렸어야 됐는데, 미리 이제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이 미션 보려고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포일러를 했네요. 본의 아니게. 사실상 내가 스포일러 한 게 아니지. 이 셀린 벨로크 교수가 스포일러 한 거죠. 그죠? 영화 초반부에서 노예 상인인 로드리고는 사랑과 질투 때문에 동생을 살해한다. 자책감으로 그는 거의 자살 지경에 이르는데 사실 동생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 자신을 죽이는 방법으로 동생을 살해한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한 예수의 사제와의 만남으로 그는 구원받는다. 이 예수의 신부는 그를 과라니족 공동체 마을로 데려가고 로드리고는 여기서 원주민을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개종해서 예수회파 일원이 된다. 신에 대한 충성서약도 한다. 자, 이렇게 보면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본질이 변한 것 같잖아요. 그죠? 개종해가지고 구원받고 원래 자기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이 마을이 포르투갈 손에 넘어가고 과라니족 마을이 약탈당하니까 로드리고가 어떻게 했을까?
사랑하는 과라니족 원주민을 구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포르투갈인들을 죽이기로 결정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무기를 드는 것은 뭐예요? 신에 대한 서약에 반하는 것이다. 반대하는 것이다. 그죠? 반기를 드는 거다. 요컨대 개종을 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신에 대한 복종 서약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떠한 피도 흘려서는 안 된다고, 어떠한 피도 흘리게 만들어서는 안 됐는데 분명히 본인의 행동을 이제 예수회파 누구야 사제 만나가지고 뭐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폭력적인 인간이 아니다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과라니족에서,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라니족이 나에게 어떤 평온과 나의 어떤 개과천선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키려고 무기를 든 거는 전적으로 맞죠. 그거는 올바른 행동이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냐, 네가 잘했냐 틀렸냐가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이 변했냐 안 했냐잖아요. 평화주의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길을 택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했다라는 거야. 신에 대한 복종서약을 했는데 왜 쳐들어온 뭐예요? 쳐들어온 왜 누구야? 포르투갈 손에 넘어가고 했을 때 왜 포르투갈인들을 죽이려고 하냐 이거지. 그건 바로 그의 기질이 여기서 다시 한번 표현됐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유와 명분이 더 중요하고 정당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영웅적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기질은 어떻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이제 부분인데, 이전과 동일한 셈이다. 노예 상인이었고 사랑과 질투 때문에 동생을 살해했다라는 거, 사실상 사랑이 지나쳐가지고, 그죠? 사랑이 지나쳐가지고 동생을 살해한 건데, 결국에는 이러한 살해 욕구, 폭력 욕구 이런 것들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다른 식으로, 다른 형식으로 표현된 거잖아. 그죠? 그래서 뭘 말하려는 거예요? 자신의 기질을 표현하는 경우들은 방금 이제 누구야? 영화 미션의 로드리고처럼 변할 수는 있어요. 기질 표현 방식은. 근데 뭘 변하지 않았다? 기질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그것을 다시 표현할 새로운 자극, 새로운 상황만을 현실에서 기다린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깊고 무의식적인 본성이다. 우리는 어떤 자유도 없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몰라도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다른 사람들 행동하는 거 여러분들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실 테니까, 그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한번 회사에서 여러분들 이제 일하시는 그 일의 터전, 노동 터전에서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 이 영상 보시고 나서. 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항상 직감적으로 느껴져요. 어떤 게, 저 자식이 그냥 자동기계가 아닐까? 자유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진짜로. 저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이 책을 보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이 내용을 배우면서 쇼펜하우어를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정말 강해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한 번 배신한 사람을 더를 믿지 않는다. 더 안 믿는다. 반면 과거에 단 한 번 신실한 충성을 보여준 사람은 끝까지 신뢰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변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그런가 도대체. 이런저런 영역에서 나아진다라고 해도 우리의 본질은 불변한다면서 말이다. 어찌되었든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변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다. 자, 배움이 있다면 지성은 의지를 밝혀서 지성이 제안하는 어떤 목표를 향하도록 안내를 해야 돼요. 만약에 배움이라는 게 있다면, 그래서 의지가 변할 수 있다면 지성이 제안하는 것을 의지가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안내를 해야 되는데, 어떻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표 자체가 뭐예요? 지성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지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은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들에 한해서만 작동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살펴봅시다. 단독자를 예로 들어볼게요. 단독자가 인문학이 신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인문학이 신이 될 것이다. 미래에는 반드시 인문학의 정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의지겠어요? 그죠?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좀 무섭고 위험한 거지만, 그죠? 정복 의지죠. 정복 의지자 무슨 의지예요? 자기 실현 의지고,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려는 의지고, 그 영향력을 넓혀가지고 나와 다른 존재, 나와 이질적인 존재,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는, 그죠? 그리고 나와 어떤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존재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지예요. 박살내고 싶다라는 의지가 뭐를 통해서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수단을 통해서? 바로 학문, 지식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구현, 자기 실현, 그죠? 정복 욕구, 파괴 욕구, 상대를 복종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뭘 통해서? 바로 공부, 인문학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수단으로서 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수단으로서 공부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 독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어떤 그런 니체의 힘의 의지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거를 뭘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뭐 코인을 통해서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뭐 때리는 어떤 스포츠를 통해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아니면 또 뭘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유흥을 통해서, 술을 통해서, 마약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최고의 상태에 이르러서 내 주변 것들을 다 컨트롤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수단을 통해서만 작동하고 있는 거지. 결국 목표 자체는 인간은 뭐예요? 이기심인 거죠. 그죠? 이기심. 그 이기심, 개인 힘의 의지, 그게 뭘 결정한다? 아니, 무엇을 통해서 결정된다? 의지를 통해서 결정된다. 그 수단으로서 공부냐, 독서냐, 아니면은 폭력이냐, 술이냐, 도박이냐, 아니면 코인이냐를 선택하는 그 수단에 따라서 인간의 뭐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표면적인, 어떤 명분적인, 구실이 어떠냐가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구실을 통해서 뭘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가치, 다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수단들을 수정하는 데만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지성은. 내가 나의 강렬한 이기심과 나의 강렬한 정복 욕구, 이런 욕구들, 지배 욕구들을 목표, 즉 도달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수단. 어떤 수단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때립니까? 코인을 합니까? 아니죠. 그죠? 그렇지 않죠. 도박합니까? 아니죠. 그죠? 술, 담배도 안 하잖아.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 그것도 아니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복싱 합니까? 킥복싱 합니까? 아니죠. 어떤 수단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수단을 쓰고 있는 것이지 의지를 변화시키려는 수단을 쓰고 있는 게 아니죠. 그것으로서 강의라든지 책 소개라든지 독서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수단들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는 데만 사용된다. 자,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상 선한 인간이란 건 거의 존재하지 않죠. 그죠? 예. 가령 한때는 탐욕적이었는데 지금은 관대해진 남자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변한 것처럼 보인다. 그 남자가.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항상 에고이즘이다. 항상 이기심이고 항상 뭐예요? 나르시시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고이즘을 구체화하는 수단만 변한 거예요. 저의 에고이즘은 뭐로 구체화되고 있어요? 독서로서, 강의로서, 그죠? 학문으로서, 공부로서 구체화되고 있는 거고, 저기 뭐, 사회 쓰레기들의 에고이즘은 뭐로 구체화되고 있는 거예요? 사회 쓰레기들의 에고이즘은 실질적인 폭행이라던가 폭력을 통해서, 상대에게 사기치는 방법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그죠? 그럼 구체화하는 수단의 차이만 있는 거죠. 누구랑? 단독자랑. 저기, 사회 쓰레기들이랑. 그런데 수준과 가치는 뭘로 결정된다? 수단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거죠. 그죠? 만일 남자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면 인생이 100배로 보상되는 천국으로 가는 교환권을 얻는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 남자는 기꺼이 관대해질 것이다. 또 다른 에고이즘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달리 말하면 동기가 같은 거예요. 동기는 결국 상대방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파괴하고 내 의지를 최대한 부풀려 가지고 내가 차지하는 영역,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들을 최대한 넓히고 내 힘을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그 에고이즘인데 결국 그게 뭐만 다른 거예요? 수단과 표현 방식만 달라진 거예요. 그가 탐욕적으로 보였을 때는 자기가 누군가에게 돈을 주면 파산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돈 주면 파산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탐욕적으로 보였을 때는. 근데 그의 에고이즘은 변한 것이 아니다. 지성이라는 조명 아래 동기가 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변해간다면 뭐예요? 순박함에서 영약함으로의 변화일 수는 있겠다. 참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부분이긴 하죠. 저도 뭐 순박함에서 영약함으로 변했다라고 봐도 되겠네. 그죠?
우리가 자신을 의식하고 자의식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덜 감추게 되는 것이 된다. 왜 그러냐? 우리가 자의식을 하고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더 깊게 빠지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의 어떤 본질, 즉 자신, 똑같죠? 내 자신, 내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내 본질은 뭐다? 의지다. 그러면 내가 자의식을 통해서 나를 계속 의식하면 나의 의지를 덜 감추고 더 많이 드러내고 있는 거죠. 다르게 보이려는 노력을 덜 하게 된 셈이다. 그 결과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오늘 영상은 끝내겠습니다. 벌써 25분짜리인데 그 긴 시간 동안 그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가고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내 자신과 우리 자신이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된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내가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되고 그리고 이런 발견에 우리는 깜짝 놀란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은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많이 했습니다. 부연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예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이 영상 보시면서 뭐야 단독자 숭고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그냥 욕망 덩어리 새끼였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보시는 여러분도 스스로한테 솔직해지신다면 선한 행동을 하고 어떤 고귀해 보이려는 노력을 하는데 자신의 어떤 의지가 무엇일까 도대체? 정말로 에고이즘인가? 에고이즘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그 에고이즘을 이끄는 데 있어서 수단으로서 나는 선해 보이는 수단, 좋아 보이는 수단, 때깔 고운 수단을 자꾸 결정하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수정하고 있는 게 아닐까. 내 의지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